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카바야 브레이브 검 시관 제품 중에 그레이트 마이트 가인을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기에 있는 게 누벨 토키오 시티를 거점으로 지구를 지키는 용자 특급대 메카죠. 가운데 제일 큰 기관차, 증기 기관차 같이 생겼는데요. 증기로 움직이진 않을 거예요. 로코모라이저라고 하는 기관차고, 이건 사이드 스커트 역할을 하는 핀인데 이렇게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왔다 갔다 뽑아서. 로코모라이저, 그리고 마이트 윙, 그 다음 가인. 마이트 가인의 가인인데 한국 이름 같죠? 가인이. 그래서 마이트 윙에는 그 주인공 샘프지 마이토라는 청년이, 소년인가? 15살 설정인데 12살 때 기업을 운영하는 부모님이, 굉장히 큰 기업인데 샘프지 유통그룹인가 하는 거대 기업의 경영자였던 부모님이 열차 사고로 돌아가시고 경영권을 승계받는 주인공이죠. 그룹을 몇 개 합병해서 샘프지 콘체른을 만들어서 그 총수로 갑부 역할을 하면서 회사 경영도 하고 지구도 지키는 그런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서 조금 납득이 가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 상속세 같은 게 있잖아요. 상속세 구간이 정해져 있기는 해요. 여러 구간이 있는데 최고가 30억 이상 되는 그 재산을 상속시키는 경우에는 그 전체 금액의 50%가 상속세거든요. 그리고 마이토처럼 기업 경영권 자체를 승계받는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할증이 붙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 최고 세율이 65%까지 돼요. 100억 원짜리 기업을 상속받는다고 하면 65억을 세금으로 내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 이런 영웅이 태어날 수 없어요. 상속세 내고 파산합니다. 기업 자체도 본인들이 100% 지분을 갖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부 지분 가진 데서 65% 떼어내면 경영권 유지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마이토가 태어났었다면 용자특급대 같은 건 세상에 태어날 수 없었을 겁니다. 물론 대한민국만이 아니에요. 외국도 상속세는 전부 존재하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어떤 기업 회장이 일본에서 죽을 수 없겠다는 이야기를 했을 정도로 일본도 거의 50%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누벨 토키오 시티는 도시국가인지는 모르겠지만 세법에 있어서는 상당히 자본주의 친화적인 자유로운 세율을 가진 그런 국가인 것 같습니다. 저도 누벨 토키오 시티로 이민 가고 싶네요. 자, 그래서 가인이를 변신시켜보죠. 가인아, 변신해라. 체인지! 팔을 펴고 왜 폈는데 하나가 또 접히지? 펴고 허리를 접고 무릎을 약간 당길 수 있는데 이렇게 당길 수 있어요. 그리고 가인은 분해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얼굴을 펴니다. 이렇게 하면 전 얘가 가인이입니다. 아, 이건 완전히 접어야 되는데, 접어서 어깨가 보이게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하면 팔이 너무 앞에 있어서 이게 더 멋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만. 모 대표 가명이죠. 가인. 하반신과 상반신이 위치가 상당히 다른 곳에 있기 때문에 조금 앞으로 몸이 굽는 현상이 있어요. 그 다음은 마이트 윙. 마이트 윙은 날개를 접을 수 있는데요. 뽑아서 반대쪽으로 움직여 주어야 합니다. 이 시리즈는 항상 날개나 팔이나 빼면 반대쪽에 끼워야 돼요. 모양이 이러니까 할 수 없겠지만 회전 기믹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전부 이렇게 반대에 끼우게 되어 있습니다. 마이트 윙이고 로코모라이저 합체를 하겠습니다. 합체 구호는 Let's Might Gain이죠. Let's Might Gain! 뚜두뚜 뚜두뚜 뚜두뚜. 이렇게 하면 뭐 공중에 막 마크도 뜨고 막 그래요.
멋있게 합체합니다. 이렇게 돌려서, 지금 보셨습니까?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되는 사이드 스커트가 이거죠. 뽑아서 올리고, 무릎 커버를 내리고 이건 올리는, 발도 펴고, 발이 원래는 이렇게 접혀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펴고, 참신한 수납 기믹이죠. 이렇게 밀어서 들어 올린 다음 뚜껑을 닫고 머리를 돌리면 간섭해서 빠져요. 뽑아서 다시 끼우는 게 좋겠죠. 이렇게 끼우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양쪽 팔, 오른팔은 이렇게 마이트 윙이 변형하고 주먹도 수납되어 있죠. 중간에 있는 관절을 잡아 빼서 가동할 수 있는 위치로 만들어주는 게 포인트. 가인! 괜찮다! 마이토! 다시 붙였다! 자, 이렇게 하고, 팔은 이렇게 해놔야 되는데, 좀 간섭이 있어요, 움직일 때. 주먹을 빼고, 정면으로 돌려놓는 거죠. 그러면 마이트 가인! 정면에서 봤을 때 머리 옆에 달린 이 안테나 같은 게 잘 안 보여서 호텔 벨보이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옆에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멋있게 생겼어요. 가슴에 이렇게 기관차 뚜껑 같은 게 있으니까 뚜껑을 열 수도 있고 재미있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가인이가 약간 문제예요. 고정성이 별로 안 좋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튼튼한 편이고 뒷면이 좀 휑하죠. 내부가 다 보입니다. 그리고 그레이트 합체할 때 프론트 스커트에 파츠를 끼우게 되어 있어서 스티커가 다 찢어졌습니다. 무기로 들어있는 동륜검, 여기 보면 차륜 모양이죠. 그럼 차바퀴, 기차 바퀴 모양 같은 몰드도 되어 있습니다. 검이 좀 큰 편이에요. 이렇게 장비를 해줄 수 있고, 손목이 수납 기믹 때문에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검을 눕혀서 든 것 같은 포즈가 되죠. 나름 괜찮습니다, 이거. 그리고 팔뚝 자체가 회전을 하기 때문에 가인! 다이조부다! 마이토! 자, 이렇게 돌아갑니다. 옆으로 돌릴 수 있는 거죠. 가인! 가인은 몸이 좀 아픈 친구니까요. 이쪽으로 할게요. 이렇게 약간 돌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팔 부분이 조인트로 가동하고, 그 다음 다리가 이렇게 움직이는 건 매번 비슷하죠. 이렇게 생긴 마이트 가인이었습니다. 다음은 카이저 Z. 현재 5대, 6대죠. 이게 네이밍이 좀 이상해요. 카이저 1호부터 카이저 5호까지 메카가 있는데요. 가운데 있는 빨간색 드릴 차, 이 차량이 번호가 없습니다. 카이저 드릴이라고 하는 메카예요. 그래서 원래는 카이저 캐리어라고 하는 5칸 달려있는 짐칸에 메카 5개를 수납해서 운반하는 역할인데, 그런 묘한 구성이 있습니다. 1, 2, 3, 4, 5호가 합체하면서 한 대가 더 붙는 구성. 그리고 파일럿인 마이토도 카이저 드릴에 탑니다. 마이트 윙을 타고 와서 마이트 윙에서 조종석이 여기서 분리가 되어서 이 안으로 들어가요. 그 다음 변형을 하는데 뭐 그런 경위를 가집니다. 분리도 할 수 있고, 분리를 하면 뭐 각각의 메카가 되는 거죠. 자, 이게 번호가 없는
카이저 드릴이고요. 이 날개는 어디서 나타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카이저 1호 소형 전투기, 카이저 2호 드릴이라고 해야 하나? 파쇄 장치 같은 거죠. 그리고 3호는 크레인이고요. 크레인이 가동이 안 되네요. 좌우로만 움직입니다. 이 녀석들 트랜스포머죠. 거의 불도저 같은. 이건 역할이 뭘까요? 자, 카이저 Z. 길이가 좀 길고요. 좋은 완성도를 가지고 있는 제트기입니다. 부품도 안 떨어지고. 부품 안 떨어지는 것만 해도 브레이브 껌에서는 잘한 거죠. 그러면 변형하겠습니다. 마이트 카이저로 변형하는 거죠. 변형 구호는 체인지 마이트 카이저예요. 이쪽은 컴배틀러 V고 이쪽은 게타 로보 같아요. 자, 여러분이 외쳐주세요. 체인지 마이트 카이저. 이렇게 장비되어 있는 파츠들을 여기에 끼우는 수밖에 없는데, 날개도 등에 끼워주고, 등은 아니고 어깨죠. 어깨에 끼우는 거죠. 무기 드릴 크래셔입니다. 강력한 이름이죠. 드릴 크래셔를 장비하면 됩니다. 필살기죠. 드릴 크래셔. 상반신 클로즈업. 마이트 카이저는 얼굴이 악당이에요. 가오가이가 같은 것도 악당이라는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좀 멋있게 생긴 얼굴이잖아요, 가오가이가는. 마이트 카이저는 그 입부분 근처가 좀 쭈글쭈글하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한화 나와서 폭발하는 뭐 그런 악당 로봇 같은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동은 팔이 움직이고, 다리는 합체하기 위해서 핀을 끼웠기 때문에 드디어 약간의 무릎 가동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옆으로 움직이는 것도 이번에도 있고요. 가동성도 굉장하고 밸런스도 나쁘지 않은 편이고, 완성도 자체가 가장 높은 축에 속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머리 위치도 사실 한 칸 뒤에 끼울 수도 있어서 이렇게 하면 밸런스 좋은 상태가 되죠. 합체 구조의 덕을 좀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레이트 마이트 가인으로 합체하겠습니다. 그레이트 대쉬. 이번에도 박살나는 2호 로봇. 하지만 그레이트 마이트 가인에 한해서는 덜 아파 보입니다. 원래 분리되는 게 분해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안쪽에 들어있는 흰색 조인트를 뽑아서 옮겨 끼우는 이런 방식으로 합체 조인트를 양쪽 대칭이 되게 만들게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마이트 카이저도 분리 상태로 되돌리고 파츠를 끼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트 가인의 어깨를 분리하고 카이저 드릴에 몸통을 끼우는데, 차체 앞부분을 이런 식으로 가져와 준 다음 끼웁니다. 가슴 판을 만들어야 하니까요. 그 다음 다시 팔을 끼우고 허벅지 부분에 끼우는 거죠. 아까 옮겨 끼운 조인트는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끼우고 가슴 파츠를 가져오고 어깨를 다시 끼우고. 어깨 폭이 아주 넓어졌죠. 카이저 5호, 4호 슬라이드식으로 끼워요. 이번엔 그래서 고정성이 좀 좋아요. 세로로 축으로 끼우는 경우에는 빠질 수 있겠지만 이렇게 슬라이드로 끼우면 흔들어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 카이저 1호 머리 장식을 빼고 카이저의 머리를 수납하고
이 상태대로 스커트에 끼웁니다. 그 다음 팔 부분이 좀 문제가 있어요. 카이저 2호가 좀 애매하게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파츠를 그대로 끼울 수가 없고 끝부분 있죠? 이 파츠만 이렇게 끼우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끼울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정말 이걸로 괜찮은 걸까요? 좀 의문스러운 기믹입니다. 그리고 반대쪽도 마찬가지예요. 반대쪽도 이 안쪽에 들어있는 커버 부분, 이것만 분해해서 끼우게 되어 있습니다. 날개를 떼고 안쪽에 든 커버를 떼어서 여기에 이렇게, 모양 자체는 훨씬 낫긴 하네요. 왼쪽은 이건 좀, 어쨌든 3호는 이렇게 남아요. 2호는 드릴 빼고 다 남고, 마이트 윙 한쪽 날개도 남고. 가슴 부분을 정돈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슴 부분에 드릴 크래셔를 끼우는 거죠. 마이트 가인 합체에서 가장 재미있는 부분 중 하나예요. 가장 재미있는 부분 중 하나라니, 최고는 하나가 아니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날개도 끼우고, 날개는 카이저의 다리 관절 달려 있어야 될 부분에 끼웁니다. 동체에서 꽤 먼 곳에 위치하죠. 모양은 앞에서 봤을 때 괜찮잖아요. 그리고 머리 장식을 끼웁니다. 신화적인 캐릭터 디자인할 때 자주 나오는 태양 모양의 머리 장식, 그것처럼 생겼습니다. 그리고 하이라이트인 가슴 드릴이 나뉘어지는 이거, 이게 가장 재밌는 부분이죠. 원뿔 모양이 3개로 나뉘어져서 안쪽에 마스터 그레이드라고 써있는, 마이트 가인이겠죠? 그렇게 써있는 이런 문양이 나타납니다. 재미있는 아이디어로 구성되어 있는 멋진 로봇이에요. 상반신 클로즈업. 아무래도 머리 장식도 크고 하다 보니까 그림자가 져서 얼굴에 빛이 안 들어옵니다. 이런 모양으로 스티커 금색으로 이 부분 반짝거리게 되어 있는 거, 약간 좋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합체한 모양의 밸런스도 그럭저럭 괜찮아요. DX 완구도 워낙 밸런스가 괜찮게 만들어져 있어서 카바야 판이 훨씬 좋다거나 뭐 이런 생각도 별로 안 들고, 뭐 괜찮은 좋은 완성도인 건 변함없지만요. 변화한 놀라움 같은 건 없는 거죠. 동윤검. 자,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가동은 뭐 아까와 동일하게 다리가 움직이고 팔은 돌아가고, 어깨 부분이 카이저의 허벅지 관절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인출 비슷한 기믹이 됩니다. 양손으로 검을 잡진 못하지만 좀 격렬하게 남는 파츠가 생기는 이 부분이 좀 아쉬운데, 아무래도 이게 강화되듯이 붙는 게 멋있을 것 같아서 좀 아쉽기는 합니다. 그래도 밸런스 자체는 좋아서 납득할 수 있는 퀄리티였습니다. 각각 개성이 있는 멋진 로봇들이에요. 마이트 가인 쪽은 1인칭 히어로적인 이런 느낌이 좀 강하지만,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 다음 리뷰에서부터는 그레이트 합체는 등장하지 않게 되어 있어요. 합체를 더 이상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마이트 카이저에 한해서 이것도 브레이브검 3탄이기 때문에 이런 카드가 들어있었습니다. 카이저의 멋진 일러스트가 그려져 있죠. 하지만 이 얼굴은 아무리 봐도 악당입니다. 뒷면은 이렇게 이펙트로 되어 있고. 빠이!